최근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수출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이제 그 기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KF-21 보라매의 수출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완전히 사라졌고 되려 한국산 전투기의 가능성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사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KF-21의 진정한 경쟁자로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미국의 F-16 정도가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팔은 오랜 실전 경험과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으로 세계 최강 4.5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자랑해왔죠. 하지만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의 긴장 국면에서 라팔이 예상 밖의 실전 성능 미흡을 드러내면서 그 명성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도 공군의 신뢰도는 흔들렸고 프랑스는 체면을 구긴 상황입니다. 그 결과 KF-21 보라매가 중동과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팔은 중거리 미사일 교전과 저비탐 설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반면 KF-21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중심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체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전자전 시스템, 통합 센서, 데이터 링크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의 핵심에 맞춘 구조로 설계된 것이죠. 그렇다면 라팔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무력함을 드러낸 걸까요? 그리고 KF-21 보라매는 어떤 근거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최근 알려진 전투 정보에 따르면 인도가 전략적으로 도입한 라팔 전투기는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인 스펙트라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제 젠텐 시즌 J-10C 전투기와 PL-15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조기경보 자산이 결합된 통합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팔 조종사들은 지상의 방공 레이더의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공중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기습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상에서 탐지된 순간이 생존의 분기점이었지만 이제는 조기경보기가 지상 레이더 정보를 곧바로 전투기로 넘겨주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조기경보기 지상 레이더 전투기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된 현대전에서 스텔스와 데이터 링크 성능은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엔진 추력이나 기동성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커의 성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라팔의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은 기대 이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팔은 항공전자 장비가 뛰어난 기체로 알려졌지만 스텔스 기능은 완전하지 않아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접근 중인 미사일을 제때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라팔을 자국 최강의 전략 카드로 도입했기에 이번 실전에서의 허점은 군사적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팔은 과거 리비아와 말리에서 정밀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는 물론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거나 구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과 파키스탄의 통합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무기 시장에서는 새로운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에서 라팔 구매를 검토하던 국가들이 입장을 제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 보라매는 그야말로 타이밍의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차세대 기체로 개발 초기부터 해외 전문 매체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시험기 단계라는 이유로 평가가 유보되는 분위기였지만 라팔의 실전 한계가 드러난 현재 보라매가 가진 기술적 강점들이 오히려 조명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KF-21은 초기 설계부터 RCS 감소에 철저히 집중했고 향후 통합될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역시 강력한 데이터 링크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만약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면 라팔의 추가 도입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 KF-21이나 영국이 추진 중인 템페스트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라팔의 RCS는 약 0.10, 3 수준으로 추정되며 KF-21은 초기형에서 0.1 이하, 양산형에서는 0.080, 09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수치로 실전에서 미사일 회피 기동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향후 국내 개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유럽산 미티어 미디어 급의 초장거리 무장을 통합할 계획도 검토되고 있어 무장 확장성 측면에서도 라팔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팔이 전자전 분야에 강점을 둔 기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PL-15처럼 최신 미사일이 실제 교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점은 프랑스도 인도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미래전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해 지상 장거리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 간의 유기적 연결에 성공했고, 이는 지상 위협만 바라보는 전통적인 대응 방식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비탐 성능이 부족한 4.5세대 전투기는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KF-21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KF-21은 초도 시험기부터 AESA 레이더, IRST, 통합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탑재하며 단순 기체 성능을 넘어서 전투기 전반의 통합 운용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전투기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핵심 역량입니다. 라팔은 최신 무장을 탑재하고도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라팔 해군형 26대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가 영국 주도의 FCAS 프로젝트나 미 1-5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프랑스는 대형 수출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KF-21이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서 극비리의 시스템 통합 시험 장비를 도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경유한 우회 수입이라는 설도 제기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통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F-21은 핵심 전자전 체계를 자국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는 단순히 외산 부품을 조립한 전투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하며 방위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킨 한국형 전투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특히 KF-21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와 도료는 기존 한국 전투기에서 사용된 것과 완전히 다른 신소재로 미국 방식의 저비탐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부딪히자 국내 연구진은 좌절 대신 돌파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독자적인 소재 공정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하우는 현재 KF-21의 표면 처리 기술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앞으로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을 더 줄일 수 있는 개량형 연구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F-21 보람에는 인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라팔 전투기 역시 도입 비용과 유지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런 틈새를 KF-21이 공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인도가 라팔 대신 새로운 전투기 플랫폼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K9 자주포나 대잠 초계기처럼 이미 인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추가로 채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팔이 이번 충돌에서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무기 수출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기술 업그레이드나 외교적 설득으로 상황을 봉합하려 하겠지만 KF-21 보라매가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최신 기술을 내세운다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는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교전에서 라팔이 네트워크 중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프랑스와 인도 모두 전략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이와 정반대로 체계 통합 능력과 유연한 플랫폼 확장성을 무기로 전 세계의 제2의 선택지 이상의 가치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에 대한 예비 연구, 자체 개발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의 국산화율 등을 고려할 때 KF-21은 4.5세대 전투기임에도 실질적으로는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팔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KF-21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능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와 중동의 전투기 시장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7일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기술 확보 관련 소식입니다. KF-21 보라매 개발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많은 이들이 한국이 정말 여기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의 평가는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최적의 디딤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AI를 중심으로 한국은 항공엔진과 인공지능 통합 기술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KF-21 블록3 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동 국가는 미래 군사력 확보를 위해 한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해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현실성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빠른 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상대는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 확보에 나서는 이상적인 협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29일 아미 레커그니션을 비롯한 여러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중동 자본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한국이 쌓아온 스텔스와 엔진 기술력이 결합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무장통합, 스텔스 성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특유의 확장성 기반 설계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물론 미국의 NGAD, 유럽의 지캡, 중국의 젠 등 강력한 경쟁자들도 있지만 이들이 직면한 개발 지연과 높은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의 진입 시점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타이밍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KF-21의 사막기후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실험 여건이 부족한 탓에 KAI는 해외 비공개 지역에서 극한 기온과 모래폭풍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사우디 측이 이 데이터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면서 이 정도면 우리도 쓸만하다는 신뢰가 생겼다는 후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KF-21에 대한 중동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엔진 독자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블록3을 위한 한국형 F414 엔진을 기반으로 6세대 엔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이번 사우디 UAE 협력을 통해 이 일정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측에서 요구한 성능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추력과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저탐지 설계였으며 양산형 엔진 개발비 일부를 분담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KAI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카이록이라는 AI 기반 자율 임무 처리 체계를 언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6세대 플랫폼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혁신 기업들과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접목될 경우 한국이 스마트 전투 체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는 레이저 무기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레이저 무기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실전 배치에는 고출력 관리, 플랫폼 통합 등 수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6세대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라도 장거리 고속 요격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타격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목표를 실시간 추적하고 레이저가 즉시 발사된다면 미래의 하늘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닌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한 실제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 발사 시간의 확보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와 협력하여 광활한 사막 지형을 레이저 무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극한 기후 조건과 넓은 무인지대를 갖추고 있어 데이터 수집은 물론 냉각 시스템 테스트에도 최적이라는 것이죠. 즉, 중동은 단순한 수출 시장을 넘어 한국 차세대 무기 기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현대 전투기에서 스텔스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스텔스는 단순히 레이더 반사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적외선, 전자파, 심지어 사이버 공격까지 방어해야 하는 다차원 복합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47, 유럽의 GCAP, 중국의 젠36 등도 저마다 독특한 스텔스 설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합 소재와 구조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직 꼬리날개가 없는 델타윙 형상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컨셉 영상에도 등장한 이 구조는 레이더 피탐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고난도 설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과 결합될 경우 기동성과 회피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건 물론이고 조종석 자체를 무인 변환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려는 시도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동 측에서 혹독한 사막 기후 속에서도 고성능 스텔스 기능과 열 방출 억제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외장재 기술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열성과 내마모성이 모두 뛰어나야 한다는 고난이도 조건인데 한국 연구진이 이를 상당 부분 충족하는 시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내 기술력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과의 전략적 협력, 글로벌 소재 기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AI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의 다국적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지적했듯이 서방 국가들조차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일정 지원과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도 혼자였다면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의 전폭적인 협력이 현실화되면서 자금과 실험 환경이라는 두 개의 벽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점은 KF-21에서 블록 3를 거쳐 6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탄탄한 개발 로드맵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5년 이전에는 한국형 F414 엔진 완성, AI가 거리 속도 방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회피 기동까지 지휘하는 스마트 전투체계 구현, 그리고 2045년경에는 완전 자율 무인 전투기로까지 기술을 확장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동과의 협업 아래 진행된다면 KF-21 계열 전투기와 차세대 6세대 스텔스기가 패키지 형태로 함께 수출되는 미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중진국 이하의 공군들은 고성능 고효율의 이 패키지에 강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모두 성능 대비 가격이라는 가성비 전략으로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세대 전투기 역시 단순히 최고의 성능이 아닌 현실적인 운영 비용까지 고려한 실용적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해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게다가 KF-21로 이미 첫 수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방산업계의 자신감도 남다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세계 유수의 방산 매체들이 다루고 중동의 자본이 움직이는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10년 뒤 6세대 전투기의 하늘 위에서 한국이 보여줄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